안녕하세요, 주가박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기생충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른손 ENA를 보시면 1985년에 펜시문구 사업을 시작했고요. 2014년에 펜시 사업은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키고 게임, 영화, VR 등 문화 콘텐츠에 제작 및 투자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도 보시면 이게 상승한 이 3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물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99%,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률이 마이너스 398%로 적자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재료와 수급이 약해지면 제자리로 돌아갈 확률이 높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과 재료가 뚜렷하지 않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차트만 보고 매매하실 때에는 이렇게 급등한 종목의 중간값을 깨지 않는 조건 하에서요, 이렇게 분차트를 보시면 급등하고 조정을 보이고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조정을 보이고, 이렇게 급등을 하고 이렇게 조정을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급등할 때 이 중간에서 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한 이 중간이 상승의 꼭지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하다가 조정이 들어오면 상당히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그걸 버티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상승을 마무리하고 이렇게 쉬어가는 자리를 잡는 건데요.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이 조정의 깊이가 어디까지 들어와야 매수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인데요. 그것도 간단하게 하나의 원칙만 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 원칙은 바로 전에 조정받았던 저점을 깨지 않는 조건 하에서 조정을 주고 반등을 해야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한 차례 조정을 줬고 여기서 또 한 차례 조정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전 저점을 이렇게 깨지 않고 반등이 나와야만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에 전 저점을 다시 확인하고 깨고 내려온다면 여기가 바로 매물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또다시 돌파하고 넘어가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봉에서 반드시 지켜봐야 할 부분 중에 하나는요, 전 저점을 깼느냐 안 깼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전 저점 근처까지 만약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때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전 저점을 붕괴한다면 짧게 손절치고 나오는 방향으로 매매를 하시면 이러한 급등주도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바른손 ENA의 자회사 바른손인데요.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바른손 ENA의 자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첫날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둘째 날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렇게 자회사인 바른손이 바른손 ENA보다 크게 상승한 이유는요, 시총에 있는데요. 바른손 ENA의 시총을 보시면 2072억입니다. 2072억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바른손의 시총을 보시면 여기 시총이 561억입니다.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2000억짜리 종목을 땡기는 것보다 561억짜리 종목을 땡기는 게 훨씬 더 쉽겠죠. 그래서 자회사인 바른손이 바른손 ENA보다 크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도 잠깐 보시면 첫날 상한가가 갔던 날은 개인이 11만 3천유 정도를 매수하면서 땡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한가 간 날은 기관이 10만 8천유 정도를 매수하면서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수급의 연속성이 없어 보이고요. 재무도 한번 보시면 2017년, 18년, 19년, 그 다음에 2019년 3분기까지 계속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바른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가 약해지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 종목이니까 참고해서 조심하시고요. 매매하는 방법은 바른손 ENA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급등했던 몸통의 중간값을 깨지 않는 조건이어야 되고요. 분봉상으로 보시면 이렇게 급등 후에 눌림목 매매를 이용하셔야 손실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분봉상 눌림목 잡아서 반등 시 수익을 내거나
추가적인 하락 시에는 빠른 손절로 대응하는 방법이 급등주를 대응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컴퍼니 K 한번 보겠는데요. 컴퍼니 K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는 벤처 캐피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보통 120억 규모의 영화투자 펀드를 조성해서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상 작품당 6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요. 이번 기생충에는 이 6억의 2배를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명을 동원한 기생충 같은 경우에는 한 300% 정도 이익이 났다고 하고요. 극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1600만이 보면서 400%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엑시트와 봉오동 전투 등에 투자를 해서 투자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수급 먼저 보시면 이 상승하는 3거래일 동안 개인들이 끌어올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도 보시면 부채가 10.58%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보시면은 2016년에는 거의 한 73%의 수익률을 냈고요. 그 다음에 2017년에 45%, 2018년에 54.8%, 거의 한 55%에 가까운 수익률을 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3분기까지 했을 때 44.5% 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큰 폭의 이익을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2016년에 63.95%, 그 다음에 2017년에 33%, 2018년에 41%, 2019년에 34% 정도의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약해지면 기업의 가치로 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차트상 매물대를 보시면 지금 여기 한 8,000원에서요 여기 9,000원까지입니다. 그래서 8,000원과 9,000원이 매물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9,000원 바로 미친 8,8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를 길게 만들면서 이 8,000원 언저리인 8,090원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컴퍼니 K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 안에서만 이 종목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9,000원을 넘어선다면 목표가는 이 전고점까지 잡고 대응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JENM인데요. CJENM 같은 경우엔 방송사업으로 TVN, Mnet, 채널 CGV, XTVN, 올리브, 투니버스 등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영화 사업으로는 공조, 군함도, 남한산성, 그것만이 내 세상, 궁합, 기생충 등등 해서 투자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 종목도 수급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수급을 보시면 거의 개인이 매집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1월 30일서부터 순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1월 30일이면 차트에서 요날입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계속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JEN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상승은 외국인하고 개인이 땡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도 한번 보시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거의 10%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7% 정도, 그 다음에 2019년 3분기까지 했을 때 7% 정도를 냈습니다. 그럼 여기에 4분기가 더해지면 2018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영업이익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기순이익도 보시면 2017년에 6.35%로 가장 큰 수익률을 냈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5%, 2019년에 4%의 순이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보시면 거의 3000%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PER이나 PBR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가격이 비싸지 않은 가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차트에 보시면 여기 15만 5천원까지가 매물대로 잡혀 있고요. 동 종목은 시총이
3조 3,500억입니다. 상당히 무거운 종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을 해도 5% 이상의 상승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여기 급등이 나왔던 이 봉의 상승폭은 5.9%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급등했던 이 봉의 상승률을 보시면 한 5.7% 정도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CJENM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급등을 하더라도 5% 이상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만약 내일 이 종목이 급등을 한다면 여기 16만원이 맥시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JENM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루하고 답답할 수 있고요. 투자금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맞은 종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CJENM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15만 5천원 이 가격을 넘어가지 못하고 저항받는 모습들이 보이면 추가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항상 이 매물대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넘어선다면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지만 넘어서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얕게 또는 깊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